안녕하세요. 수시 원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4년제 대학 수시 원서 6장을 쓸 수 있고 전문대학은 무제한 지원 가능합니다. 일단 4년제 대학 수시 원서 6장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유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에서 지금 26만 2,378명, 전체 4명 가운데 3명을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수시 인원이 약 5,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정시 확대 방침에 따라서 정시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시가 지금 약 4,000명 증가되었고 수시가 약 5,000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4명 가운데 3명이 수시 모집이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또 수시이더라도 수시에서 정원을 수능 최저 등급을 못 채운다든지 하여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따져보면 약 40% 가까이 10명 가운데 4명은 정시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지만 등록을 포기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최저 등급을 못하면 수시에서 인원을 못 채우면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일단 9월 10일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는 4년제 대학은 6번 지원 가능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수시에 어떤 형태든 최초 합격이나 추가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대학이라도 최초 합격하거나 추가 합격하면 4년제 대학 정시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날 최종 합격자 미리 이제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하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가 12월 16일 날 나고, 여기서 이제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수시 합격한 여러 군데 가운데 한 군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하고, 여러 군데 합격해도 한 군데만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 대학에서는 수시에 등록하지 못해서 인원을 못 채우면 12월 16일 저녁부터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여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안 그러면 개별 연락을 하여서 수시 합격을 아마 여러 차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에 다 떨어져도 추가 합격하거나 하면 수시 합격자로 등록되어서 정시로 절대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수시는 크게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가장 많은 게 약 100명 가운데 87%가 학생부 위주 전형인데, 학생부 위주 전형은 또 학생부 학종이라고 해서 종합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종이란 것은 교과 성적 외에 교내외 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학종이고, 실제로 학종 인원이 7만 9,500명, 그러니까 전체 학생부 종합전형 22만 8천 명 가운데 약 7만 9,503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게 약 14만 5천 명, 8,500명 가까이가 학생부 교과전입니다. 이것은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안 그러면 교내 활동을 보지 않고 오로지 교과 성적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당되는 교과목에 1학년 1학기,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가운데 물론 재수생은 전체를 다 보죠. 그렇게 해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통상 비수도권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도권 대학도 이렇게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도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것이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같은 게 2021년도 전형에는 없었는데 2022년도에 신설된 등, 그래서 서울 15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작년도에 4,000명이 든 게 2022년도에 5,770명으로서 약 1,700명 가까이 늘어서 웬만한 한 개 대학의 어떤 모집 인원만큼이나 이렇게 서울 15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지방 비수도권 대학들이 많이 했으나 이제 수도권 대학도 교과 전형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과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찬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 100명 가운데 89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11,000명 정도가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이 18,817명, 기타 전형이 44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11,000명,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이 19,000명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시가 뽑는다면 어떤 식으로 수시를 지원해야 될까요? 일단 수시가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정시만 가겠다는 거였지만 이제는 수시가 4명 가운데 3명을 뽑으니까 수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시를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시를 생각해서 하더라도 수시도 이렇게 수시 납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수시에 자기 평소 성적보다 높게 지원하여서 수시도 지원해보고 그 다음에 정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잘 선택을 해야지. 안 그러면 수시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과생들의 경우 특히 수시에서 상향 지원을 해서 합격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정시로 승부를 건다 할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문과생들은 이번에 수학에서 뭐냐면 그 높은 등급을 받기가 힘들 이과생들한테 때문에 문과생들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수학 같은 데 높은 등급을 맞기 힘들고 영어도 또 지문이 이렇게 지문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기가 힘들므로 그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전지향으로 가야 되고 이과생들은 좀 이렇게 높은 등급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약대가 그 6년제가 부활하면서 우수 재수생들이 많이 몰려온다. 또 뭐 저기 또 한전공대도 생기고 등등 여러 면에서 우수 재수생들이 오기 때문에 해고 그 다음에 또 수시에 아무리 합격해도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능 최저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도 시험 학교별 전형을 언제 하느냐 수능 11월 8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냐 이것도 왜냐하면 이전에 하면 그만큼 신경 쓰느라고 수능 공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능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2022학년도 입시는 문이과 통합이니까 수학에서 이과생이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과생들이 수학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기 힘들고 코로나19 여파로 재수생들이 지금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재수생들이 늘어나고 약대가 6년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전공대 같은 게 생기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축소와 교사 추천서 폐지 등 이런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다음에 면접과 논술 시험 일정을 확인하라. 이런 모집 전형 요강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의 성적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모집 요강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원서 접수 일정, 그 다음에 면접 일정, 논술 일정,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내는 경우냐 아닌 경우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입시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상향 안전지원 뭐 이렇게 할 때 작년도 입시 전형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합격자의 약 70% 내지 80% 성적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입시 정보도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입시 정보를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하느냐. 특히 올해 입시 바뀌었는 자기소개서 1번은 진로와 관련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2번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 이렇게 두 개로 공통 문항이고, 그 다음에 대학별 문항은 대학에서 이제 제시하는 거죠. 공인 의학 성적이나 수학과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을 기재하면 0점 처리됩니다. 학생부에 작성할 수 없는 것은 논문 등재나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의학연수 등입니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름, 출신고교, 그 다음에 부모, 친척을 암시하는 것, 그 다음에 표절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 면접 일정이라든지 대학별 뭐 적성검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따블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약대가 6년제 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이 되면서 약대 때문에 치대, 한의대, 수의대 등의 카트라인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수능이 강하다면 일단 모의평가에서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성적이 우수하면 학생부 위주 전형을 하라.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어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찬스다. 학생부와 수능 모두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경우는 약수령 논술이라고 이것을 고려하라.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되면서 약수령 논술 전형이 되죠. 수원대, 고려대, 가천대, 특히 과거의 적성으로 유명하던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 산업기술대는 약수령 논술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 게 우선은 수능을 최저 학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 자격, 수능 필수 응시 과목 일정 등을 고려해야 된다. 수능 최저 고려해야 되고,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에서 합등급, 합의 6등급 이었는데 세계 영역에서 각각 상등급 이내로 하향했다. 중앙대도 2002 올해는 등급 합계가 7등급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해서 수능도 고려되고 대학별 일정을 고려해야 되고, 약대가 생긴, 그래서 약대에 대한 전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별 일정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꼭 봐야 되는 것도 있고, 필수 응시 과목을 꼭 예를 들어 1, 2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의 최저 등급을 이렇게 완화한 경우도, 서울대도 그렇고 완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고려해야 된다. 특히 그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거주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해서 4년제 대학의 경우는 6개를 이렇게 선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에 들어가서 공통으로 원서를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공통으로 원서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자기의 어떤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쉽게 그 선택할 때 뭐 이렇게 6개를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서 부랴부랴 자료 입력하고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 원서를 미리미리 작성하고 수시 원서 지형은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수시의 일정입니다. 수시 일정에 따라서 언제 합격하고 추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합격 안 돼서 등록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추가 합격 안 돼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등등 수시에서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부모님과도 많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상의를 해서 수시가 4명 가운데 3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수시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